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밀가루 같은 거 많이 하세요? 하세요? 잘하시겠네요.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일정을 해야 될 때는 하고 제가 먹는 건 안 해서 요리 하시는 선생님들 그 명언이 있으시죠? 선생님들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계시는데 제일 맛있는 음식은 남이 해주는 음식이에요. 네. 해맑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덩어리 뭉쳐지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펼쳐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그럼 작업하기가 조금 이렇게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시간만 반만 걸릴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한 214g 정도 나와요, 보통. 저 집에서 했을 때 계속 한 이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면 두 분이 싸우지 마시고 107g씩 딱 나눠셔가지고 네. 근데 뭐 꼭 그렇게 착하게는 안 하셔도 되는데 베이킹이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집을 하면 안 돼. 도대네요. 딱 맞아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하셔가지고 얘를 밀 거예요. 봉지 좀 찍어놔주세요. 저렇게 나눠서 만약에 혼자서 이렇게 나눠서 하실 거면 봉지, 비닐봉지 같은 거 이렇게 좀 쌓아주시면 수분도 안 날아가고 촉촉하면서 나중에까지 이제 작업할 수 있게끔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빼빼로 데이의 유래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약간 슬픈 현실? 슬픈 사실이기는 한데 빼빼로라는 과자가 우리나라 과자긴 한데 일본에도 있잖아요. 포키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서 먼저 시작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11월 11일 포키데이라고 일본에도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일본 방송을 보니까 새우깡 이런 것들 우리나라 따라서 만든 같은 거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새우깡. 우리는 우리의 전통 과자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뭐 L그룹이 일본하고 있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떨어졌다고 포키 빼빼로 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요렇게 그거는 이제 밝혀봐야지 알 것 같고요. 요렇게 한 덩어리를 만드셨으면 이렇게 밀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좀 난이도가 요리 되기는 하는데 오래 치대면 치댈수록 반죽이 매끄러워지고 한 덩어리 좀 잘 뭉쳐지거든요. 그러면 반죽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실 때 저는 지금 한 5분 이 정도 이렇게 걸려가지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한 7분 정도 좀 두 분씩 나눠가면서 좀 잘 주물러서 한 덩어리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래서 너무 얇게 하셔도 나중에 좀 이렇게 익으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두께는 적당하게 해주시고 이거를 미실 때는 그냥 이렇게만 계속 미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표준으로 잡은 크기는 14 곱하기 15로 해가지고 0.7mm로 이렇게 자르면 20조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15cm가 너무 좀 길이가 길다 그러시면 좀 짧게 하셔도 돼요. 짧게 하시고 넓이도 조절하셔가지고 나중에 이거 하는 걸 한번 보시고 취향껏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시면 되고요. 미실 때는 계속 한쪽 방향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손실 없게 좀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하실 때는 좀 힘드실 수 있는데 해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좀 골고루 밀어주셔야 가운데만 너무 얇고 윗부분은 너무 두껍고 그래서 나중에 골고루 안 익고 그런 경우가 안 생길 수 있으니까 미실 때는 나중에 미실 때 제가 좀 봐드릴게요. 되도록이면 14 곱하기 15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너무 동그랗게 되버리면 이렇게 손실이 좀 많으니까 저희가 테스트도 하고 막 만들면서 저희 선생님이 미리를 되게 쉽지 않다. 이 정도 하면 아마 잘 바꿨거든요. 네, 되게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칼로 자를 건데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되면 이런 손실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모양 그대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뭉쳐가지고 한 번 더 밀어주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냥 너무 15cm에 구애하지 마시고요. 저는 칼로 계속 작업을 하는데 칼이 편한데 만약에 이거 스크래퍼 나눠드렸거든요. 이거 한 걸로 하시고 싶으면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편하게 빠르게 작업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거를 이렇게 4등분을 하세요. 4등분 하셔가지고 5개씩 나오면 20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격 보셔서 이렇게 너무 두꺼우면 나중에 좀 붓으니까 좀 옮겨주세요. 지금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원래는 이거를 좀 더 신경 써서 하시려면은 반죽을 다 이렇게 뭉치셔가지고 만약에 100g이다 그러면 하나에 한 5에서 7g 정도로 이렇게 다 분할을 하고 이렇게 비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해봤어요. 제가 다 몸살이나 이렇게 해봤는데 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손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반죽이 막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예 맞아요. 그렇게도 해봤어요. 예. 예. 좋으시네요. 아이디어가. 그렇게.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게 그리고 너무 또 두꺼우면 이렇게 제가 해본 결과로는 그 스틱 하나에 한 5g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되게 잘 비벼지거든요. 근데 너무 작으면 안 비벼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양이 너무 많아도 이렇게 어디 한쪽은 퉁퉁하고 한쪽은 이렇게 막 얇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빼빼로 새우가 알면 아주 좀 심오한 게 있어서 저는 이제 근데 이게 구워 놓으면 이렇게 헤이즐넛 향이 되게 은은하게 퍼져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그냥 지금 요렇게 이 지금 그 반불량이거든요. 반불량이니까 나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시고 아까 이 짜투리 잘라낸 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잘라가지고 좀 짧은 것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구워서 나중에 보여드리고 미리 좀 구워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코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180도 오븐에서 한 5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고 좀 보여주세요. 굽는 동안에 음료를 먼저 음료를 할게요. 음료는 지금 그 헤이즐넛 시럽하고 그 다음에 카라멜 시럽하고 바닐라 시럽 3가지를 사용해서 커피 2가지, 흰차 1가지 이렇게 할 건데요. 첫 번째가 애플 밀크티. 애플 밀크티 10개월 해서 그냥 그거예요. 밀크티, 흰차가 들어간 밀크티 있죠? 네. 그래서 우선 되게 혹시 밀크티 같은 거 좀 해주세요? 시거나 카페 같은 데 가서 요즘은 흰차가 좀 많이 섞어가지고 커피 못지않게 저는 이 향시럽이 커피 말고도 어울릴까 생각을 했는데 이 홍차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밀크티 보통은 집에서 먹을 때는 아쌈티나 아니면 잎차 집에 있는 그런 잎차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캐러멜 향하고 원래 사과하고 좀 잘 어울리잖아요. 그죠? 타르트 같은 거 만들 때도 보시면은 사과 이렇게 캐러멜 설탕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음료에도 캐러멜 향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으면 어울리겠다 싶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재료는 여기 간단해요.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고요. FT가 원래 뭐 사과가 들어갔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홍차 잎에 사과 향이 들어간 거예요. 사과 향이 들어가는 대신에 그 프랑스나 영국 같은 곳에서는 사과 향을 인공향을 못 쓰게 인공향을 쓰게 되면 FT가 아니다라는 이렇게 법 같은 걸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사과 향, 뭐 껍질, 사과 향, 천연 사과 향 있잖아요. 그런 걸 넣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과 과육 같은 걸 넣어서 향을 내는데, 오늘은 이 만드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물 끓이다가 이파리 넣어서 좀 우려낸 다음에 다시 우유 넣어서 이렇게 우유 가면 걸러서 이거는 이제 얼려놔요. 왜냐면 이제 스무디거든요. 지금 선생님 여기 뒤에 다 안 나왔어요. 밀크티 스무디인데 저희 레시피 선생님 준비하시는 선생님이 뭔가 급하셨대요. 보셨나봐요. 캐러멜 향 애플 밀크티 스무디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얼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처음부터 이 향 시럽을 넣어가지고 같이 얼리면 아무래도 냉동해서 가는 동안에 좀 날아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거는 갈 때 넣어주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물이 끓는 동안에 다른 부분 좀 해볼까요? 그래서 이 홍차가 끓으면 잎을 넣을 거예요. 넣을 건데 이렇게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걸 잘라가지고 저는 잎을 그냥 다 쓸 거거든요. 집에서 그 밀크티 드실 때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왜 그냥 일반적인 홍차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우려서 드실 때도 이렇게 넣어서 드셔도 되긴 하는데, 이러면 이제 뒤처리가 좀 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저는 좀 진한 맛을 좋아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넣어서 나중에 골라서 먹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좀 풍부한 맛이 나니까 한번 해보시고, 일단 애플 밀크티가 끓고 있는 동안에 바닐라 마르나테, 오늘 이거 실습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음료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되게 뭐 커피 아까 머신 같은 거 그냥 에스프레소 기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 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어도 그런 맛을 낼 수 있게 하는 좀 커피를 좀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는 오늘 그 레시피를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되게 그 에스프레소 기계 같은 게 있으시면은 그거 커피 내리셔가지고 이 향 시럽들 첨가해서 드시면 더 좋죠. 더 간편해지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런 기계 없이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니까 그런 치료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라떼하고 카푸치노하고 차이를 좀 아세요? 혹시? 네. 네, 맞아요. 에스프레소 원액을 기초로 해서 우유가 많이 들어가느냐, 그 위에 우유 거품이 더 올려지느냐, 그 정도의 그 양 차이를 가지고 카푸치노하고 그다음에 라떼하고 차이가 좀 난다고 해요. 그래서 라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카푸치노의 거품이 더 풍성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뭐 이탈리안식으로 먹을 때는 또 라떼 위에도 또 올라가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조금씩 좀 다르긴 한데, 댁에서 만드실 때 그 정도 그냥 그 차이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물이 끓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넣고 좀 충분히 우려주세요. 맨 처음에 물을 센 불에서 끓였으면 조금 약간 낮추셔도 되거든요. 적어도 한 2분 정도 이렇게 우러날 수 있게 향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낫고 그래서 그 동안에 다시 또 약간 혹시 복잡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순서대로 해드릴까요? 왜냐하면 시간이 나중에 또 여러분들도 실습하셔야 되고 많이 쫓길까봐.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네, 저도 오히려 좀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나와서, 밀크티 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렇게 찻잎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나중에 우유를 부으실 거잖아요. 우유를 부으실 때는 절대로 그 센 불에서 끓이시면 안 돼요. 센 불에서 끓이시면, 이거는 지금 커피 맛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넣어주세요. 색깔 좀 나게. 네. 우유를 넣어가지고 이거 팔팔팔 끓게 되면 그 맛 같은 거 아시죠? 그게 생겨서 우유의 맛도 일단 버려지고요. 성분도 좀 변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좀 부드럽고 맛있는 차나 맛있는 밀크티를 즐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2분 정도 이렇게 끓었으면 우유를 여기다 넣거든요.